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5일이나 걸려서 나이지리아 10명한 영소에 도달한 겁니다. 박살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영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계획이 방대하고 또 목적이 뚜렷하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가난하고 신앙의 허덕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한 데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 겁니다. 카사와는 원산지가 브라질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 작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 카사와는 두 가지 심한 병이 있었습니다. 카사와 바이러스 병과 카사와 박테리아 병이 있습니다. 이 두 병에 걸려가지고 카사와가 죽어가는 데도 있었고 수량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카사와의 4명 5성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한 일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재래종 카사와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개명성을 검토했습니다. 브라질의 종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이지리아 재래종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는 카사와 바이러스병과 카사와 박테리아병 동시에 저항성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특별한 은총이었죠. 제가 주장의 칭호를 받은 것이 세레키 아그베입니다. 세레키 아그베라는 말은 여러 동시에 저항성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특별한 은총이었죠. 제가 주장의 칭호를 받은 것이 세레키 아그베입니다. 세레키 아그베라는 말은 여로바 말로 농민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농민의 왕.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 기레라는 급이 여로바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추장으로 되어가지고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추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는 제가 개당하는 카사바 품종 보고판한 데 썼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추장의 말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레키 아그베다 하면은 농민들이 제 말을 더 무게 있게 들어줘요. 추장이 된 다음에 더 열심히, 더 넓게, 더 많이 제가 개당한 카사바를 보고 농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23년 전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 안전을 위해서 연구기여한 공로로 농업기술의 명예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제1차에 헌액되신 분이 후정천 박사, 김인환 박사입니다. 저희들은 제2회에 헌액된 사람들이거든요. 첫 번째 분은 좋은 상이라고 여기십니다. 다른 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박사님이 오랫동안 유지해오신 그 메모하는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메모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책도 여러 번 내셨죠. 이거 귀가 어려가지고 네. 저희 전문보다 부양일선 느끼는가 책이 나왔고 또 그 이전에 작물의 고향이라는 책도 이분이 출판해 주셨습니다. 매우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펴낸 책은 신비 땅 아프리카라는 책을 처음으로 냈었는데 그것은 처음에 내가지고 이제 그걸 은사 성천진단 선생님한테 전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드리면 그 유명한 수별가이시고 이런 문학가이신 손천 선생님이 보시고 이게 책이라고 썼나 호선 날 것 같아서 못 전하고 이병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병일 선생님한테 이 책을 좀 선생님한테 전해주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연말에 선생님께서 카드가 왔는데 그 카드 안에 한 분은 좀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를 상당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다니면서 틈틈 날 때마다 기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선생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철학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걸 담겨 있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교원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브라이도 그것을 절판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못드렸는데 지금 다시 아프리카 교원집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장물의 고향이라는 책을 신경기 작가님께서 편해 주셔서 너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서부 아프리카의 작물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 아프리카의 문화를 보고 거기가 불경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야생 식물들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순화하고 해양하고 작물화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소련의 유명한 마비로프라는 사람이 세계 8대 작물 원산지를 밝혔거든요. 책에서. 저는 그 책을 미네소타 갔을 때 그 책을 어떻게 해서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걸 이제 뭐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내가 아프리카 갈 때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참작을 많이 했고 원산지에 대한 작물 원산지에 대한 것을 많이 했는데 그분은 이제 조사하는 결과로 해서 작물 원산지가 8개로 만들었습니다. 이 동양 우리 살고 있는 중국하고 한국이 제일 중요한 작물 자원의 원산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동남아시아고 세 번째가 그 중동 쪽이고 이렇게 이런 걸로 8개를 밝혔는데 저는 이제 서부 아프리카의 그 작물들을 조사해가지고 하나 추가해서 9개 작물 원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듯이 인류가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야생 식물을 작물화한 분들이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서 에티오피아로 가서 에티오피아의 자생어는 밀, 오리, 참깨 이런 것들이 에티오피아 원산입니다. 그것이 이쪽 지금의 뭔가 타우라스 연변의 이라크에 전해져 있고 그것이 또 이쪽 이집트에도 전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받은 밀을 가지고 이집트가 식량을 갖게 된 밀로 만들어서 빵을 처음으로 만들고 시작한 곳이 바로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에서는 여러 거기 자생하는 식물들을 뭐 대부분 채소들이 거기 것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방향으로 해서 한국에 전해져 있을 거라. 하나는 남쪽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전해져 있고 하나는 이쪽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북쪽으로 몽골을 거쳐서 중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전해져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담아가지고 작물의 고향이라는 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